안녕하세요,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이거 참 먹고 사는 게 뭔지, 돈이 뭔지 유튜브 강의도 못하고 오늘에서야 다시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 입춘 그 무렵부터 지방에 상담 겸 강의 겸 해가지고 여러 곳을 다니다가 이제야 서울에 다시 와서 정착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돌아다니다 보니까요, 정말 자연 풍광이 뛰어난 곳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문득문득 내가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이런 곳에 별채를 하나 좀 준비해 놓고 가끔씩 와서 며칠씩 쉬어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정말 뛰어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데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별장 단지가 있죠. 그런 걸 보면 사람의 그 안목은 거의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뭐 저는 사실 뭐 부자들을 부러워하거나 뭐 없는 사람을 뭐 무시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현실에 만족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다만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자타가 공인하는 행복 지수가 높은 사람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때마다 이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의 그 사주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바로 오늘 다뤄볼 이 사주가 이제 많이 생각이 났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우리 회원님들이 생각하실 때, 딱 봤을 때 이 사주는 재산이 한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잠깐 생각해 보시고요. 이 사주는요, 이분은 이제 제가 한 20여 년, 벌써 20여 년 전이죠. 그때 이제 상담차 저랑 와가지고 저하고 인연이 닿아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인연이 닿고 있어가지고 제가 이 사주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잘 파악을 하고 있는데, 자, 감이 오셨나요? 얼마 정도인지 말씀드리면요, 한 70억 정도? 어때? 그 정도면 괜찮나요? 그렇죠? 괜찮죠? 뭐 서민들 입장에서는 뭐 사실 7억만 원대도 괜찮은데, 자, 근데 그 70억에다가 10배를 더하시면 됩니다. 70억이 아니라 10배를 더하시면 700억인데요. 700억 사주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사주가 어떻게 해서 700억 정도의 이런 그 재물을 축적할 수 있는가를 한번 다뤄보기 전에 오래간만에 하는 거니까요, 이 복습 겸 해가지고 이 사계도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뭐 이걸 잘 이해하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해년 경호 을류 갑신일이죠. 자, 경호월의 을목으로 태어났습니다. 을목, 자, 봄을 상징하는 을목이죠. 이 을목은 이 사주가 을하고 경금이 합의되어 있는데 5월에 을목으로 태어났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을경 합의되어 있는데, 자, 우리 갑기합, 을경합, 병신합, 이 합은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바로 을목이 경금과 합의된 거는요, 싹이 나가지고 그 다음에 꽃이 피죠. 꽃이 핀 다음에 뭡니까? 열매가 맺죠. 그 과일을 맺기 위해서 을경 합의된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의 조건이 성립이 된다고 그랬죠. 뭐냐면 바로 병화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을괴무 이렇게 삼위일체가 되고, 또 을병경 이렇게 삼위일체가 되고, 또 무병경 이렇게 삼위일체가 됐을 때에 최소한의 중산층 이상의 사주 구조를 갖추고 중산층 이상을 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사주는 쭉 봤을 때 경금하고 합은되어 있는데 병화가 없지 않는가 할지 모르지만, 그동안 이제 그 다루었던 바로 지장간에 여기에는
병화가 있습니다. 이 병기정 이렇게 세 개의 천간 시간 에너지가 들어있는데 바로 이렇게 을경병이 되면서 삼위일체를 이루게 된 겁니다. 그렇게 돼서 천간에서는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중산층 이상의 사주 구조가 갖춰지면서 도약할 수 운때가 이제 왔을 때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주어지는 거죠. 거기다가 이 사주는 요 경호월일 때, 요 경이라는 건 이미 이렇게 반을 나누게 되면 이 을류 이전에 기해년 경호월이라는 게 이미 존재하고 있었죠. 여기서 부모님 자리에서 이 경금이라는 5월의 경금이니까 열매가 이제 그 과일이 이제 그 커가기 시작하죠. 양력 벌써 6월이니까. 그러면 수박의 그 비유를 하자면 처음에 조금 했던 요만했던 이제 수박들이 점점 막 커지기 시작하죠. 바로 그게 뭐냐면 재물이 크게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부모로부터 좋은 그 조건이 마련된 상태에서 을목으로 태어났으니까 재물을 축적하기에 유리하겠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이제 물려받은 이제 재물이 있었고 또 이 사람은 그 재물을 관리를 잘하고 또 투자도 잘하고 해가지고 이 재산을 점점 불려나갔던 겁니다. 수박이 커가듯이. 본래는 공직자였는데요. 뭐 자기가 부수적으로 손을 댔던 사업이 막 잘 되니까 이제 공직도 접어버리고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가지고 지금 부동산만 해도 벌써 700억 정도가 넘는 게 축적을 한 겁니다. 자, 거기다가 뭐냐면 또 지지에서 이렇게 병이 이렇게 성립이 되죠. 삼일체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지에서 보게 되면은요. 지지에서 보면 그리고 이제 나이가 이제 들어가면서 여기 이제 미래죠, 시간. 여기서는 이제 간목이라는 게 갑신 시간이잖아요. 이거는 계절로 보면 가을이 되겠죠. 신월이라는 거는 가을로 접어들면서 이때 내가 을목이 간목을 갖다가 우리 농법에서 이제 등락지목 얘기했었죠. 이거를 내가 등락지목이 되면서 재물을 갖다가 가을에 수확하는 이런 형국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천간에서도 굉장히 유리했었고 또 지지로 내려와서 보게 되면 바로 오유신이 있죠. 또 여기서부터 보면 해, 오, 유인데 이 신금이 유금이 바로 오중에 병화가 있듯이 정화가 있듯이 유에는 뭐냐면은 경금과 신금이 들어있죠. 병과 신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경금이 나무에 매달렸다가 떨어져서 이 시루가 돼서 땅으로 떨어졌죠. 이 종자는 이 정화의 열기를 받으면서 바로 어디로 가느냐면 이 임수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오화, 이 정화가 이 유금, 신금을 갖다가 열기를 가해가지고 바로 여기도 임수가 있죠. 여기도 해중 임수가 있죠. 그리고 신중 임수가 지장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렇지만은 정신임 이렇게 되면서 지지에서도 삼위일체가 됐기 때문에 천간에서 지지에서 이게 삼위일체가 딱 이루어지고 더 깊이 말씀을 드리면요, 요 간목과 디토가 연도와 시간에서 합의되죠. 이 연도와 시간이 합의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시간과 공간을 아주 넓게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주 전국적으로 뭐 시골에서 강원도 산골짜기 시골에서 태어났다 해도 서울로 나오고 부산으로 가서 대도시에서 활동을 한 것처럼 지금은 이게 글로벌화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자기의 무슨 사업을 확장한다거나 이렇게 되면서 재물을 벌어들이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행복 지수는 저보다 좀 떨어집니다. 7억을 갖지 못한 사람보다 좀 떨어지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뭐가 있느냐면요, 아주 뭐 스케일도 크고 아주 시원시원합니다. 뭐 이렇게 뭐 말하는 것도 그렇고, 일을 하는 걸 봐도 시원시원한데, 남자로 태어났으면 한 1,000억대로 접어들어야 된답니다. 1,000억이 아니라 1,000만 원만 있어도 좋겠는데. 자,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1,000억대로 들어가야 이제 뭐 안정이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행복 지수가 낮죠. 늘 좌불안석입니다. 이번에 이게 잘 돼야 되는데 저게 잘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주가 타고나기를, 이렇게 타고난 사람들은요, 돈을 버는 것도 버는 건데 어떤 겁이 없는 거죠. 그냥 그게 하나의 뭐 삶이고 취미고, 뭐 돈 버는 게 재미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돈 싫어하는 사람은 없는데, 사주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재물을 축적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기의 경호, 을류, 합신 이렇게 됐죠? 자, 여기 내가 작은 글씨로 써놨는데 혹시 보신 분들이 있는지요? 자, 요거하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같은 을목으로 태어났죠? 경금 있죠? 간목 있죠?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자,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지지의 손길 정신임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아까 을병경이라는 삼위일체도 중요하고 갑기에 합의돼서 시간과 연간해서 합의되는 것도 중요한데, 여기서 더 특징인 건 뭐냐면 신금과 정화의 만남이, 정화와 신금의 만남이 임수를 향할 때에는 돈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는 게 아니라 폭발하듯이 폭발력을 가지고 재물이 늘어나게 됩니다. 한순간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일확천금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사업이 갑자기 안 되던 게 그냥 여기저기서 막 우후죽순처럼 잘 돼가지고 한 번에 일시적으로 그냥 큰 재물이 들어오는 그런 특징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이제 을병경으로 돼가지고 자기가 열심히 성실하게 해가지고도 버는 게 있었지만, 이 운대에서 또 이렇게 삼위일체가 정신임이라는 이런 사주가 구조가 갖춰졌을 때에 큰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런 돈을 벌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하고 이제 그 공통점이 있으니까 요 사주는 여기까지 다루고, 요 사주를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 이민년입니다. 올해 이제 이민년이죠. 올해 이민년.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갑진, 을사. 내가 이 사주를 적다 보니까 웃음이 나오네요.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이민년, 갑진월. 지난달이 갑진월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뭐 한갑 나이죠. 한갑 나이거나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한 살이죠. 올해 태어났으니까. 자, 바로 이 사주는요, 여자 사주가 올해 태어난, 지난달에 태어난 한살배기, 한갑이 아니라 한살배기 사주인데요. 제가 왜 이 사주를 보면서 웃음이 나냐면요,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잘 아는 지인 작가가 있습니다. 작가 지인이 있는데, 이 친구가 이 공부에 취미가 있어가지고요, 한 중급 정도의 그 실력을 갖췄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구냐면 이제 조카가 이제 작년인가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요번에 이제 딸을 낳은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할아버지도 그렇고 이렇게 이제 삼촌 입장에서도 그렇고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기쁘고 했는데, 태어난 날의 사주를 보니까 안심과 뽑아보니까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 몇 날 며칠을 잠을 못 잤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니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른 건 괜찮은데 요 을사일에 태어난 게 굉장히 마음에 걸렸답니다. 그것도 남자도 아니고 여자가 을사일날 태어났기 때문에 안 좋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하는데 평상시에 굉장히 과묵하고 굉장히 진중한 친구입니다. 음. 그리고 이 굉장히 이제 명석하고 이 분석적이고 아주 천재에 가까운 사람인데 혼자 끙끙 앓았습니다. 끙끙 앓아가지고 자기가 이게 어떻게 답을 못 내게 했으니까 연락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딱 듣고 단 한 방에 그냥 0.1초 만에 해결을 해드렸습니다. 해결을 해줬는데 어떻게 했느냐? 바로 을사일날 태어났기 때문에 사주가 좋고 행운하다. 제가 이렇게 해결을 했습니다. 했더니 인사를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데, 자, 그래서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사실은요, 옛날 이제 구닥다리, 그러니까 중국식 그 이론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요, 이건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이 친구가 그 고민을 그렇게 했던 겁니다. 제가 통화를 하는데 이 친구가 잠을 못 자고 했던 게 그렇게 이제 자꾸 상상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뭐냐면 임인갑진 을사병진인데 요 임인 빼놓고 요 갑진월이라는 거는요, 우리 재관인설 있죠. 격국용신 신강 신약으로 보게 되면 이 갑진 경진은요, 요거 백호살이죠. 가장 강하다는 살 7개 중에 하나고, 또 경진은 뭡니까? 괴강살입니다. 특히 여자가 갑진 경진을 가지고 있게 되면 남자처럼 드세지고 팔자가 세다 뭐 이런 옛날 그런 이론을 적용해가지고 아주 이제 뭐 좀 뭐라 그럴까 수준이 낮은 곳을 가게 돼서 보게 되면요, 아주 안 좋게 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을사일이 왜 그랬느냐면, 이 을사는 12 운성 포태법이 있죠. 그걸로 보게 되면 이거는 포태양생 욕이 된단 말이에요. 절태양생 욕, 욕지가 되면서 목욕지가 되기 때문에 이건 바람, 바람 이 부정적인 의미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도 아니고 여자가 우리 집안에서 이 상당히 뿌리가 깊은 집안이고 좋은 집안인데 이런 애가 태어났나 혼자 고민을 했다라는 거죠. 네? 바로 이 을사일이라는 거는, 자, 이번 달이 뭡니까? 지난달 갑진월, 5월 이제 뭡니까? 이제 을사월로 지났죠. 어린이날 지나면서. 근데 이 을사라는 건 지금 바로 이 계절이라는 뜻이죠. 날이 계절에 비하면. 이 을사라는 거는 을목일주에 지지에 뭐가 들어있냐면 암장에 지장간에 이 병화가 들어있죠. 바로 이 병화로 인해서 꽃이 만개가 된 겁니다. 진월에 태어난 을목이 이 을사. 여기 누구 자리입니까? 배우자. 지금 뭐 태어난 애를 갖다가 뭐 배우자 얘기까지 하긴 뭐 하는데, 설명을 드리자면 배우자가 있든 없든 이런 건 상관이 아니라 자기 타고난 복이 을목, 꽃, 꽃 있죠? 태양을 보고 만개를 한 겁니다. 우리 지금 갑진월 을사월에 꽃이 가장 아름답게 피어났죠? 바로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모가 어떻겠습니까? 용모 단정하고 아주 아름다운 겁니다. 그 우리 동화에 뭐죠? 그 거울아 누가 제일 예쁘니 이 세상에서, 바로 그런 사주가 됩니다. 백설공주보다 아름다운 사주가 되는 거죠. 정말. 자, 그런 데다가 어떻게 됐냐면 아까 전 사주는 을목일주로 5월에 태어났는데 경우월이었죠. 경우월에서 을을 하고 합의됐는데 이 친구는 어떻게 돼요? 시간에서 경금하고 합의됐죠. 그러니까 뭐냐면 요거는 내가 요 반을 이렇게 나눴을 때 이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어린 시절이나 결혼하기 전까지, 그러면 나이로 보자면 1살부터 30살까지입니다. 요 지금까지가.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31세부터 여기까지 60이 되는데, 여기까지 지나서 내가 결혼을 해서 배우자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되냐면 꽃이 폈죠. 이게 바로 자기가 열매를 맺으면서 자식을 낳고 또 열매가 맺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가 부자가 되거나 내가 사업을 해서 재물이 굉장히 늘어나기 시작한다거나 아니면 배우자가 그렇게 되겠죠. 이거는 우리 그 식신으로 얘기하면 정관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을경이 되어 있고 어디 있습니까? 어린 시절에는 병화, 인조의 병화가 내가 부모님 슬하에서 자랄 때까지는 이 인중병화가 도와준 거고, 즉 조상자리에서 나를 도와준 거죠. 그리고 내가 독립을 해서 결혼을 해가지고 해던 안 하던 31세 이후에는 바로 배우자 자리 이 사중의 병화가 작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을경병이 되어 있죠. 아까 그 전사주는 경금을 부모 자리에서 받고 을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 좋은 조건에서 뻥튀기가 아까 그 지지의 정화, 신금, 유금의 관계로 인해서 뻥튀기가 되면서 급속도로도 재산이 늘어날 수 있지만 이 사주는 그렇게 폭발적인 건 아니지만 아주 순차적으로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러냐면 보세요. 올해 이민년이죠. 갑진월이었습니다. 지난달. 그러면 이 갑진월은요. 이 진중에 이 지장간에 을계무가 들어있죠. 을계무가 들어있는데 이 계수가 들어있는데 이 계수는 진월 다음에 4월, 5월 여름으로 가기 때문에 이 계수는 땅속에 고여있다기보다는 자꾸 하늘로 열기를 받아서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수증기와 같은 그런 열기를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갑목이라는 그 갑목이 진토에서 잘 자라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바로 임수가 공급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이제 뿌리 역할을 하는 임목도 그렇고. 자, 그래서 어린 시절은 태양의 기운이 조상궁에서부터 우리 부모궁까지 이렇게 와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버지, 조상님,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우리 부모님을 이렇게 도와주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안정적이고 사랑을 많이 받고서 우리 부모님도 태어났다는 걸 자랐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제가 아까지 올해 이민년이지 않습니까? 바로 올해는 수기가 부족한 사람, 특히 임수가 부족한 사람들은요, 올해 굉장히 희망적인 한 해가 될 겁니다. 어떻게 해서 그러느냐면요, 특히 뭐냐면 사주에 이제 경금, 신금,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경금이다 신금이고 또 옆에 정화가 있고 병화가 있는데 임수가 없을 경우는 사주가 뜨겁겠죠. 또 거기다가 이제 갑목 일주로 태어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갑목으로 태어났는데 지금 이렇게 갑목으로 태어났는데 임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지금 경신, 정병 이겠죠. 사주가 더운 데다가 갑목으로 태어났는데 임수가 없을 때는요. 계수하고 다르다고 그랬죠. 계수는 오르는 거고 임수가 공급이 올해 들어오기 때문에 사주가 좀 덥거나 수기운이 부족한 사람들은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업이 서서히 펼쳐나가고 또 어느 순간은 딱 이렇게 사주 구조상 조금씩 다르지만 정화와 신금이 있는 사람들 같으면 올해 임수가 들어오면서 급속도로 팽창을 하면서 재물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 사업뿐만이 아니라 이제 수험생들 있죠. 뭐 공무원 시험도 좋고 각종 수험생들이라든가 자녀분들이 학생인데 성적이 안 오르거나 공부를 잘 안 한다거나 그러던 자녀들이 올해는 책상에 앉게 돼가지고 차분하게 앉아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계획한 바를 갖다가 실천에 옮기고 실행에 옮겨지게 되는 그런 한 해입니다. 올해 그래서 사주가 더운 분들은 굉장히 의미 있는 한 해가 되기 때문에요. 공부 못하는 학생들한테 너무 뭐라 그러지 말고 수험생들 작년까지는 시험을 봤는데 성적이 시원찮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합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고 수기가 부족한 사람은요 올해 한번 밀어붙여 보십시오. 사업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 수험생들도 그렇고 포기하지 마시고 올해 한번 잘 밀어붙여 보십시오. 좋은 결과가 나오는 한 해입니다.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이제 올해부터 수기가 들어와서 이걸 이제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시절 인연 또 우리 명리 역학에서는 이게 운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좀 메말라 있는 사주라든가 수기가 부족한 사람은 바로 이 구조 이렇게 오래 이민년이 들어오면서 이게 그 아까 그 정화하고 신금 이 달궈진 그 신금이 임수로 향하면서 재물이 폭발하듯이 늘어나고 공부를 안 하던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성적이 많이 오르게 되는 그런 한 해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순차적으로 풀려가느냐면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민년이죠. 자, 이민, 계묘, 갑진. 자, 갑진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을사죠. 그 다음에 갑진, 을사, 병어정민, 무신, 기유, 경술이 옵니다. 바로 이게 바로 시간의 순차성, 운의 순차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 경금이 이쪽에 와 있고 이쪽에 와 있다거나 또 간목이 또 이쪽으로 와 있다거나 이럴 때는 조금 순서가 조금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잘 평탄하게 가다가 팍 멈추고 또 몇 년을 또 슬럼프에 빠져 있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요 부모님이 큰 재물을 물려주진 않았지만 어떻게 되느냐면 바로 이렇게 한 발 한 발 이민이 물을 넣고 이 나무가 자랄 때는 이게 폭발이 아니죠. 꾸준히 나무는 성장하지 않습니까? 바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 먼저 여기다 뿌리를 간목이 뿌리를 내려주는 겁니다. 바로 우리 지표면 아래, 지표면 지상이죠. 바로 뭐냐면 이 자축인에 해당되는 이 임수, 겨울에 해당하는 임수가 간목에 수분을 공급해서 이 간목이 겨울에도 얼어 죽지 않게 땅속에 뿌리를 내리고 자 봄이 와가지고 을목이 간목에서 이 봄이 되면서 밀고 올라가면서 을목은 바로 싹을 쫙 펼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는 조상님한테 받은 기운 그거를 받아서 나한테 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차근차근 그 점프를 하는 게 아니라 아주 바탕을 다지면서 꾸준히 성장을 하면서 꽃을 피운다라는 얘기죠. 열매를 맺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을사평. 그러니까 뭐냐면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직업에 어울리느냐면요. 이제 몇 가지 유형이 있는데 나무는 꾸준히 성장을 해서 열매를 맺듯이 바로 그것은 교육입니다. 유경사업이라든가 교육자의 사주가 되는데 그러니까 꾸준히 자기가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다는 건 어디까지 갈 수가 있느냐면 교수까지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대학 교수까지. 그래서 제가 통화를 하면서 딱 0.1초 만에 이 사주는 대학 교수 사주 아니면 국회의원 사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꾸준히 성장을 하는 거는 나무와 같고 나무는 어느 날 커지는 게 아니죠. 여름을 거쳐서 가을로 온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물을 읽는다는 건 실력을 쌓아가지고 대학 교수까지 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해가지고. 자, 그런데 국회의원은 왜 그러냐면 자, 이렇게 해서 재물이 쌓입니다. 이 결혼을 해서는 이게 굉장히 빨리 이제 쌓이게 되는데 재물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신이던 배우자든 간에 권력의 재물을 바탕으로 해서 권력에도 한번 정치에도 한번 해봐야겠다. 권력욕이 있다면요 나가게 됩니다. 바로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 경금의 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경금은 이 권력욕도 되고 목표를 질서를 잡거나 이제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법 쪽에도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교육자라든가 공직자 그러니까 그 법 쪽에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 되면 욕을 많이 먹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법 쪽으로 가게 된다면 이제 검판사보다는요 바로 을목은 을사일주 이거는 언변입니다. 언변이 굉장히 뛰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아름다운 새 을자죠. 아름다운 꽃에서 새가 와가지고 지저귀는 것처럼 아주 아름다운 목소리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특히 또 정치계 쪽 그 행정부 쪽 공무원이 된다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면 외교관들한테서 많은 사주가 을사일주입니다. 그래서 이 외국과의 인연이 많고
그 언변이 뛰어나고 용모가 뛰어나기 때문에 이 외교관들, 대사들 있죠. 이런 쪽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외국어에 굉장히 능통하게 돼 있고, 자 이때 사주 병화는요 넓은 공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요 국내용이 아니라 왜 아까 전사주도 그랬지만 넓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자기 무대를 이 꽃을 피워나가게 되는 겁니다. 막 펼쳐나가는 것입니다. 자기 꿈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자라나면서 큰 풍파 또 굴곡이 없이 모든 일이 그 평탄하게 흘러갑니다. 자기가 노력하는 것마다 결과를 낼 수가 있고 바로 그 시절마다 자기의 결과치를 내면서 계획한 반대로 일이 이루어지죠. 실천에 옮겨지고 결과가 나오니까 단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가 마음 먹은 대로 이렇게 이루어지니까 뭐가 됩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자칫하면은 그 무시할 수가 있겠죠. 바로 그런 것만 이제 잘 부모님이 이제 뭐 성장기 때 관리를 해준다면요 아주 자신의 역량을 크게 펼칠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사주입니다. 뭐 좀 재물 뭐 그런 얘기는요 제가 지금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주 굉장히 뼈대가 있는 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얘가 이런 날 태어난 겁니다. 그 전날 태어났거나 그럼 올 갑진일이 되게 되면 또 품격이 달라지고 다음 날 갑진을사 병호일 날 태어났으면 또 달라지는 건데 을사일 날 이거 태어난 게 바로 굉장한 행운아적인 자기 타고난 복이 뭐 그런 거니까 이런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고 제가 이제 잘 아는 이 할아버지 할머니 뭐 제가 잘 알거든요. 오랜 지이기 때문에. 자 그래가지고 웃음이 제가 이 친구 표정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렇게 과묵하고 말 안 하던 그 친구가 잠을 못 잘 정도였으니까 어떻겠습니까 그 심정이. 자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 사계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과거의 우리 아까 얘기한 격국용신, 신강, 신약 뭐 이런 걸 따지고 뭐 무슨 살 이런 걸 따졌기 때문에 책에도 보면 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를 조금 더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제가 오래간만에 이제 강좌 안내를 이제 써놨죠. 뭐냐면요 제가 이제 그동안 제가 이 공개 강좌를 좀 하고 싶었는데요. 참 공교롭게 또 그 코로나 시국 때문에 하질 못했는데 이제 코로나 팬데믹에서 이제 엔데믹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공개 강좌를 하려고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주 말고요. 다음 주 있죠. 5월 21일 날 이번에 14일이고 다음 주 21일 날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날 2시부터 한 4시, 5시까지 두세 시간 정도를 공개 강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장소는 어디냐면요. 마포 공덕동에서 마포대교 쪽으로 여기 쪽으로 가다 보면 불교방송국이 있는데 그 근처입니다. 불교방송국 바로 옆에 보면은 한신 빌딩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11층에서 이제 할 건데요. 좀 성원 바라고요. 대상은 누구냐면 뭐 명리학에 관심 있는 분들 누구든지 좋습니다. 뭐 취미로 할 사람 초보자 뭐 중급자 우리 지금 이걸 물어본 우리 중급 정도 실력을 가진 사람도 좋고 지금 직업으로서 하고 있지만 뭔가 미진해 가지고 있는 프로 분들도 강의 듣고 한번 들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오십시오. 아마 저도 다 그 과정을 겪어와가지고 오늘까지 온 거기 때문에 어디서 미진한지를 압니다. 지금 이 사주를 보듯이 이렇게 옛날 그런 중국의 이론을 가지고 할 때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이제
참고를 하시고 경험이 쌓여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 이 천체 물리학입니다. 이게 시공 물리학인데 이거를 반영하면 딱 맞습니다. 어저께가 이제 그 석가탄신일이었죠. 이게 뭐냐면요, 요 지표면 위에 있는 을개모 병경 있죠. 요거는 물질의 세계입니다. 색계고 요 지표면 아래에 있는 갑기신 임정은요, 요거는 공계입니다. 그래서 물질의 세계와 여기 정신 세계로 이제 이렇게 보는데, 결국 요거 따로 이거 따로가 아니라 우리 처음에 이 응축된 임수가 계수로 폭발을 하죠. 계수가 폭발을 해서 이제 은하계가 생겨나고 다시 이제 중력에 의해서 이제 태양계가 형성이 되고 이제 지구가 이제 생겨났지 않습니까? 이거를 타로 보시면 안 되고, 이거는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우리가 이 표현만 바꿨던 것뿐인데, 이거를 너무 옛날 이론은 목이 어떻게 금이 되느냐. 자, 수가 목이 되는 거고, 목이 바로 금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나무와 금속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바로 싹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을목이 싹이 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꽃이 피고, 꽃이 핀 다음에 바로 뭐예요? 바로 경금이라는 열매, 그것을 금기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색 즉 시공, 공 즉 시색, 이게 불가에서 얘기하는 그런 이치입니다. 이건 다 하나인데 이걸 너무 금기, 화기, 수기 이걸 분리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분별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전체를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공개 강좌를 다 준비를 해놨는데요. 무료 강좌는 아니고요. 유료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유료 그 수강료는 뭡니까? 상담료 수준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 20여 명 이상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인데 이제 지금 엔데믹으로 됐다 해도 우리 이제 건강을 생각하고 좀 안전을 생각해서 한 10명에서 15명 정도 사이에서를 이제 신청받으려고 합니다. 선착순으로 한 10명에서 15명 정도만 받으려고 하니까요. 쾌적한 공간에서 하려고 하니까 많은 성원 좀 바라겠습니다. 제가 다시 이거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요, 앞으로도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좀 더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